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과 뉴캐슬의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양팀의 순위를 살펴보면 뉴캐슬은 9승 5무 5패 32득 21실점을 기록하면서 5위에 랭크되어 있었고, 토트넘은 7승 3무 9패 41득 28실점을 기록하면서 11위에 랭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뉴캐슬은 현재 5연승을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기세가 좋았고, 토트넘은 현재 기세가 떨어져 있었지만 이번 경기 홈 경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패배하지 않을 것 같은 토트넘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팀의 라인업이 공개가 되었는데, 토트넘은 전염병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오튼 키퍼, 포로 드라구신 그레이, 스펜스 포백, 사르, 베리발, 존슨, 셉세비, 베르너, 솔랑키의 4-2-3-1로 나왔고, 그리고 뉴캐슬 같은 경우는 최강의 3톱을 들고 나왔습니다. 고든, 이삭, 머피를 기용하면서 뉴캐슬이 가동할 수 있는 최강의 3톱을 들고 나온 뉴캐슬이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벤치에서 시작하고 있었는데, 또 축구 모르는 가짜뉴스 채널들이 선동할까봐 제가 말씀드려보면은 토트넘은 현재 일정이 상당히 빡빡합니다. 이번 경기 뉴캐슬과 경기 후에 가장 중요한 리버풀과 카라바오컵 준결승 1차전이 있는데, 홈 경기이기 때문에 그나마 결승에 가려면은 이 경기에서 승리해야 되는 토트넘입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리버풀과 경기를 앞두고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휴식을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아마 후반에 투입될 것 같았는데, 손흥민 선수 없는 상태에서 토트넘이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전반전, 경기 시작과 동시에 가격한 몸싸움이 시작되는 양팀이었습니다. 리브라멘토가 이렇게 앞으로 돌진하고 있었는데, 베리발이 진로를 막으면서 리브라멘토가 쓰러지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 경기 초반부터 달아오르는 이번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분, 토트넘은 선제골을 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단 베리발이 여기에서 존슨에게 패스를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존슨은 솔직히 크로스를 못 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로스를 올리지 않았고 뒤에서 들어오는 포로에게 패스를 내준 존슨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는 얼리 크로스를 바로 때려버렸는데, 그 얼리 크로스를 받은 솔랑키의 헤더가 그대로 골대 안으로 들어가면서 4분 1-0으로 앞서가는 토트넘이었습니다. 와, 정말 토트넘은 초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솔랑키가 오늘 왜 이렇게 잘하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1월부터 취임한 투엘 감독이 이번 경기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날아다니고 있는 솔랑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분 바로 한 골 따라잡히는 토트넘이었습니다. 파페사르가 공을 앞으로 내준다는 것이 조금 길게 들어갔고, 베리발이 그 공을 이제 걷어낸다는 것이 일단은 조 엘링턴 맞고 뉴캐슬에게 소유권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 고든이 골대 안으로 공을 집어넣어 버리면서 6분 만에 1대1 동점이 되고만 양팀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이 장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베리발이 공을 걷어내려고 했을 때 조 엘링턴의 손에 맞았거든요. 근데 오늘 심판과 VAR은 이것을 핸디볼로 취소시키지 않았습니다.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엔제 감독이 이게 왜 핸드볼이 아니냐고 라면서 분노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엔제 감독이 분노를 하자 BBC는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습니다. 토트넘이 다시 골을 허용했습니다. 근데 베리발의 공을 조 엘링턴의 손에 맞았는데 왜 핸드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핸드볼 규칙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라고 코멘트하는 BBC 해설진이었습니다. 그만큼 오늘 심판은 또 미친 짓을 하고 있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8분, 이번에는 조 엘링턴이 또 미친 짓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포로가 공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무릎으로 포로의 허벅지를 찍어버리는 조 엘링턴이었는데, 경고를 받지 않은 조 엘링턴이었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은 또 심판이 미친 행동을 하면서 또 불리한 판정을 받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4분, 베리발이 또 쓰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또 이런 짓을 한 선수는 조 엘링턴이었습니다. 코너킥 경합 상황에서 조 엘링턴은 베리발을 향해서 엘보우를 날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또 이 장면에서 경고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문제 삼을 수 있으면 퇴장으로 날려버릴 수도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오늘 심판과 VAR들은 미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만큼 토트넘이 불리한 판정을 받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을 살펴보면, 이렇게 경기가 안 풀리자 벤치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손흥민과 메디슨이 포착되었는데, 두 선수 모두 입을 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지금
바이러스 이슈가 있었던 토트넘이었는데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가 100%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었고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심각하게 오늘 경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7분 토트넘이 역습 상황에서 베르너가 질주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르너는 이렇게 질주를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베르너가 이렇게 계속 질주를 하였지만 결국에는 상대 수비 2명에게 쌈싸 먹히면서 공을 뺏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손흥민 선수 대신에 선발로 나왔던 베르너는 아무것도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8분 경기가 답답했는지 포로가 냅다 중거리 슈팅을 때렸는데 살짝 떠버렸는데 일단은 여기서 공을 뺏기는 것보다 이렇게 중거리 슛을 날리는 것이 좋다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뺏기면 역습당하거든요. 그리고 또 경기가 안 풀리자 이제 후반에 투입 준비를 하려고 몸을 풀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 와, 손흥민 선수가 없으니까 토트넘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음 경기인 리버풀과 경기를 위해서 손흥민 선수를 체력 안배해주고 있었는데 바로 투입할 준비를 하는 손흥민 선수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오른쪽 측면이 붕괴가 되면서 이삭의 슈팅이 나왔는데 빗나가면서 일단은 실점하지 않은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리고 34분 뉴캐슬이 일단은 더러운 육탕방어를 하면서 오스틴 키퍼를 차징하는 더러운 코너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5분 최근에 셉세비가 너무 잘해서 토트넘 현지 팬들에게 차기 주장감이다, 셉세비만 있으면 손흥민은 없어도 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는데 셉세비는 오른쪽 측면에서 존슨과 연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존슨이 이렇게 공간으로 돌아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셉세비의 패스는 이렇게 막혀버리면서 셉세비는 오늘 경기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원래 셉세비는 왼쪽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수비가 몰렸을 때 자유롭게 있다 보니까 기회를 많이 만든 셉세비란 것이 증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셉세비인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8분 결국 역전당해버린 토트넘이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가 들어갔고 지금 보시면은 드라구신이 이삭을 놓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드라구신 발 맞고 이삭의 이제 슈팅이 그대로 골대 안으로 들어가면서 2대1로 역전당해버린 토트넘이었습니다. 와, 드라구신의 수비력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4분 베리바는 오늘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렇게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스펜스가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리바는 백패스를 하면서 이제 공이 뉴캐슬 선수단에게 전달될 뻔하면서 위기를 자초하는 베리바였습니다. 이렇게 경기는 2대1로 끝이 났고 이제 전반 통계를 살펴보면 토트넘은 점유율 46%, 슈팅 2개, 유효 슈팅 2개 날렸고 뉴캐슬이 슈팅 7개, 유효 슈팅 3개 날리면서 뉴캐슬이 조금 더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전반전 공격 모멘텀을 보면 전반 초반 토트넘이 밀어붙인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전반 중후반부터 이제 뉴캐슬이 경기를 압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충격적인 스탯이 나왔는데요. 오늘 토트넘에서 키패스를 뿌려준 선수는 2명밖에 없었습니다. 페드로 포로, 파페사르가 1개씩을 뿌려주고 있었는데 오늘 존슨, 베르너 그리고 셉세비가 키패스를 1개도 뿌려주지 못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없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키패스도 뿌려주지 못하는 최전방의 셉세비, 베르너, 존슨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만큼 손흥민 선수의 빈자리가 상당히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것은 평점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반 평점을 보면 셉세비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평점 5.6점을 받으면서 지금 토트넘 현지 팬들이 셉세비가 차기 주장감이다, 차기 월클이다, 차기 우리 팀을 이끌어가는 에이스다 라고 극찬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수비를 몰고 다녔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셉세비가 뭔가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후반전에는 손흥민 선수가 언제 투입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후반전 드라구신을 빼고 레길론을 후반 시작과 동시에 투입하는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리고 55분 파페사르의 중거리 슛을 간신히 막은 뉴캐슬의 키퍼였고 세컨드 볼을 존슨이 각이 없는 상황에서 슈팅을 때렸는데 골대에 맞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58분 셉세비의 어깨가 고든의 코에 부딪히며 고든이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1분 베리바이가 베르너를 빼고 메디슨, 손흥민을 투입하며 승부수를 거는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리고 63분 후방에서 들어오는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는 솔랑키와 연계 플레이를 보여주며 박스 안에 침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토트넘이 교체 후에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BBC는 엔제 감독이 토트넘을 공격하게 하는 방식은 너무 개방적이다. 그러한 전환의 순간이 오면 본래의 컨디션을 되찾는 것이 힘들다. 라면서 엔제 감독의 전술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71분 손흥민 선수는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넣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81분 손흥민의 코너킥 패스를 받은 메디슨의 슈팅이 나왔지만 살짝 빗나가기도 했고 계속 공격하는 토트넘이었지만 82분 존슨이 슈팅을 때려야 되는 상황에서 어이없는 패스를 하면서 동점 찬스를 날려버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막판까지 공격하는 토트넘이었지만 골을 넣는데 실패하고 말았고 토트넘은 또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엔제 감독은 전염병이 이수가 있었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돌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또 고집스러운 자신의 전술을 고집하다가 또 지고 말았고 몸 상태가 안 좋은 선수를 손흥민 선수, 메디슨까지 기용하고도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엔제 감독의 실력과 전술이 다 까발려지면서 통하지 않는 상황인데요. 아직 경질하고 있지 않은 토트넘인데 다음 리버풀과 경기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제자르의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